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효성고등학교 2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효성고등학교 2학년 시험은 6월 30날 화요일에 실시가 되었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 때랑 비슷하게 분량은 굉장히 적정한 수준이었고, 또 교과서와 외부 작품으로 사전에 선정된 학습지에 수록된 작품의 비중은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가 아무래도 개수는 더 많은데 그래도 좀 짤막한 시들 위주였고요. 이제 학습활동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분량이고, 사실상 이제 뭐 소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분량으로 치게 되면 저는 한 좀 1대1의 비율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더라도 부담은 굉장히 좀 많지 않았던, 오히려 좀 적었죠. 그리고 고전 시가의 비중이 팍 줄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도 훨씬 학습하기가 좀 수월했던 그런 분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이제 영역 우리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교과서의 비중, 그리고 학습지의 비중, 또 교과서와 외부 작품, 교과서와 학습지의 비중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나왔지만,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에는 세부 그 작품의 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아서이지, 또 학습지에 있었던 작품들의 비중이 또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숫자가 주는 그 데이터에만 너무 여러분이 의존하시기보다는 외부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학교다, 요걸 이제 좀 인지해 주시는 게 훨씬 학습하고 또 그 전략을 세우는데 많이 더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영역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의 비중은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마지막에 갈래복합 문제도 좀 출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뭐 현대시라든지 그리고 현대소설을 같이 믹스를 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 차지를 하는 걸로 보아 훨씬 더 비중이 컸다.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좀 덜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난도를 보았을 때 역시도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저희 재원생들이 문자를 딱 보냈을 때 첫 마디가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 작품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다 대비가 너무 잘 돼서 편의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아니나 다를까 잘 본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도도 제가 좀 깐깐하게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상중하에서 상은 없었어요. 거의 다 중 혹은 중하 위주였고, 또 살짝 어려워 봐야 중상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부 문항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 케이스로 원래 문학에서는 문법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연계를 하더라도 짤막하게 뭐 보조사 도가 붙었다, 보조사 은는 정도가 붙었다, 이런 수준으로만 묻고 훑어가는 그런 특성인데, 아무래도 우리 지금 요 문제를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효성고에서 문법을 오랜 기간 담당을 하셨던 문법 전담 선생님이시다 보니 학생들이 좀 허를 찔릴 수 있는 그런 문법과의 연계를 좀 이번 시험에서 적용을 해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번 선지나 2번 선지의 감탄사다, 관형어다, 명사수식이다. 특히 감탄사는 여러분이 영탄법 때문에 잘 알겠지만 관형어가 명사수식하는 거, 체언을 수식하는 거는 문장 성분을 1학년 때 배웠을 때 우리가 다 학습을 했어요. 그 부분이 또 가물가물하면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4, 5번에도 명사형 종결어이다, 뭐 감탄형 종결어이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기억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특히 명사형 종결어미는 뭐 미음, 기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기억이 얼마나 날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도 다들 곧잘 어렵지 않게 잘 맞췄어요. 워낙에 1학년 때 열심히들 했기 때문에. 26번 문제에서도 시제 표현이다, 간접인용, 지적인용 이런 부분까지도 오랜만에 또 등장을 해서 문학과의 이런 재밌는 믹스, 좋은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외부 작품의 비중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마저도 굉장히 쉬웠어요. 김동리의 역마라는 작품인데, 역마라는 소설 자체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작품이지만 지금 형식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혹은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 상중하에서 거의 하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즉 여러분한테 상세 내용까지 묻지 않고 정말 겉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 보이는 뚜렷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건 너무 쉽죠.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해서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을 좀 희석하시려는 노력이 좀 돋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이 외적 증거.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중간고사 때 뼈저리게 느끼고 기말 시험을 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외적 증거 분석을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뭐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냥 내 식대로 겉핥기식으로 후루룩 읽고 대충 풀지 말고 찍지 말고 해당 보기 박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진짜 뭔지, 정서를 묻고 있는지, 표현의 형식을 묻는지, 또 이 보기 박스에서 이 외적 증거에서 요구하는 사용하는 언어들을 활용한 선택지를 그대로 따라가서 보셔야 되고 분석해야 돼요. 즉, 이 보기 박스에 안경을 끼고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의적인 해석과 자체적인 판단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저는 좀 난해해서 또 우왕좌왕할까 걱정했지만 어렵지 않게 잘 풀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외부 학습지 그 비중은 1:1 수준으로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 범위도 그리 많지 않아서 적정 분량이었고, 다만 우리 중간고사 때는 관동별곡을 포함해서 방대한 분량의 가사작품, 시조작품, 연시조가 많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고전 논문의 비중도 확실히 좀 줄고, 그리고 오히려 그 현대문학의 비중이 강화돼서 학습하시는 데는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난해한 문제가 나올까 좀 염려를 했었지만 다행히 문제의 수준도 좀 평이했었고, 또 시험 당일에 선보였던 외부 작품이 항상 두려움의 영역인데 지난 중간고사 때는 아주 쉬운 송미인곡을 내도 많은 학생들이 객관적 상관물을 고르는 문제에서 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 작품 개수도 딱 하나였고, 그리고 그 수준 역시도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난도가 많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문법과의 연계를 통한 좀 독특한 문항들이 한 두세 문항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 1등급 컷은 이번 기말고사만을 기준으로 한 96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학생들 그 어떤 전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건 최종 그 1등급 컷인데, 지금 제가 4개에서 5개 정도를 잡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 3개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1등급 컷은 오답 개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해서 3개까지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3개까지인 학생들이 수행평가 만점 기준으로 해서 무난하게 1등급에 안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수행에서 좀 오답이 있다면 또 소폭 조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4개까지는 불안불안하고 3개까지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이제 1등급인 학생도 있지만 최종 합산해서 또 안타깝게 2등급의 그 턱걸이로 딱 걸린, 정말 2등급 문을 연 학생들이 또 여럿 있어요. 아마 다른 학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이 기출분석 영상을 통해서 좀 얻어가셔야 될 정보는 단순히 1등급이 몇 명이고 2등급이 몇 명, 이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시험의 패턴이 특정 점수대에 많이 학생들이 몰려있다, 이거를 빨리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나랑 경쟁하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실력이 나랑 비등비등하다,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특히나 문학 공부가 아무래도 과중학교이다 보니까 과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문학에 대한 공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항상 좀 뒤처졌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할 때 내가 항상 어떤 선점을 하려면 문학에 대한 그런 레드오션, 이 영역을 잘 공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학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요.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더 방학 때 이 귀한 시간 동안 고전 시가부터 해서 고전 산문, 현대, 운문, 산문 모두 다 섭렵하시는 그렇게 되려면 이 짧은 4주간의 방학 기간에 여러분은 주 5회 정도는 좀 깐깐하게 잡았을 때 주 5회 정도는 매일 꾸준히 문학 한 세트씩 모의고사 기출 푸시고 오답 정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출제된 작품들에 대해서 분석은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2학년 학생인데 좀 실력이 있다, 그런데 문학이 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수능 특강, 지금 3학년이 보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도 새롭게 추가되는 작품도 많지만 기존에 있었던 작품이 반복해서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학습을 좀 많이 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의 준비 방향도 항상 초반에 우리 중간고사 때가 많이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분석력 강화해야 되고 어휘력도 많이 보강하셔야 되고요. 시험 당일에 제시되는 외부 작품의 분량이 이번에 적었고 난도도 쉬웠지만 오답률은 항상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수능형의 학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효성고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만드신 외적 준거, 그 보기 박스에 대한 분석은 자체적인 자의적 판단이 없어야 해요. 반드시 해당 문맥적인 파악과 그 의미 파악과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을 고르는 그 훈련을 꾸준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학 공부도 그렇고 2학기 독서도 그렇고 미루지 마십시오. 항상 수학과학에 뒤처져서 막판에 대해서 막 버닝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반부터 흐름과 호흡이 긴 영역이다 보니까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어학이다 보니 운전 연습하듯이 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가장 왕도인 것 같아요. 그 점을 제가 많이 느꼈고 작년, 재작년 모두 다 서술형 포함 전교 1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서는 사실 좀 학생들이 더 수학과학에 치중이 된 학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국어가 비중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주셔서 2학기 독서는 모두 다 1등급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정적으로 탈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신경 쓰도록 하고 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 독서 탄탄한 대비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